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은 윈도우 10의 고급 기능이 되겠는데요. 윈도우의 환경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윈도우 10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정 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설정 창에 대한 내용과 사실 설정 창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굉장히 많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 내용들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히 좀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라면 시스템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개인 설정에 관한 것, 앱, 그리고 계정에 대한 문제와 접근성에 대한 내용들 좀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도구와 시스템 구성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챕터는 첫 번째 챕터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부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정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설정창이라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치와 그 다음에 앱의 작업 환경을 설정하고 또 변경을 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정창을 실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설정창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도 나와 있고요. 또는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설정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단추가 있습니다. 이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 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의 내용들이 하나씩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창을 여러분들도 실행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설정 창의 구성들입니다.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간략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중에서 잘 출제되는 설정창의 시스템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스템 항목 안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많은 항목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모두 다 잘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은 디스플레이에 관한 내용과 아래쪽에 보시면 정보에 관한 내용, 이 내용들이 잘 출제가 돼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내용들 설정하는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실행하진 않고 이 캡처의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실행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 항목에 들어가시면 제일 첫 번째 디스플레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일 위에 야간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야간 모드는 우리 좀 잠자는데 이 청색광, 컴퓨터에서 나오는 청색광, 블루라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좀 방해가 된다고 해서요. 이것을 좀 야간에 따뜻한 색으로 표시해서 숙면을 돕는 기능입니다. 사용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텍스트 M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이 있는데요. 요거는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가 권장이 되는데요. 이것보다 좀 더 상위 크기도 있습니다. 큰 크기를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편안한 배율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 바로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되겠는데요. 이 모니터를 볼 때 해상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실 거고요. 이 해상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 화면 디스플레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를 픽셀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로, 세로 픽셀이 얼마만큼 표시될 수 있을지를 나타낸 것을 해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니터마다 최대 해상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의 방향을 가로 또는 세로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가로로 많이 사용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세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 복수 개의 디스플레이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한 2개 정도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여러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항목들을 설정하는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많이 출제된 부분이 바로 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시스템의 사양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는데요. 윈도우의 사양이라든지 프로세서, CPU라고 하죠. 우리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장치가 바로 CPU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CPU에 대한 것, 또 메모리도 너무나 중요하죠. 설치된 메모리, 램의 용량도 볼 수 있고요. 앞서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10이 64비트를 지원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시스템 종류는 32비트와 64비트가 있는데 어떤 것을 사용 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 윈도우 정품 인증 여부에 대한 정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정보의 화면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컴퓨터 장치 이름에서 컴퓨터 이름이나 디바이스의 이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프로세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CPU에 대한 사양과 그 다음에 속도도 볼 수 있죠. 여기에 3.60GHz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속도가 크면 클수록 좋은 그 성능의 프로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은 설치된 램이 있는데요. 이 메모리 용량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시스템 종류로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은 윈도우의 사양들도 볼 수 있고 제품 키 변경에 대한 항목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는 이렇게 여러 개의 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게 컴퓨터 이름 탭이 되겠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컴퓨터의 이름을 여기에 변경 단추가 있어서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름 탭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이름을 확인하고 컴퓨터 설명이나 작업 그룹 등을 확인하고 또 변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드웨어 탭인데요. 하드웨어 탭은 선택을 하시면 장치 관리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치 관리자 왼쪽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장치 관리자를 보면 내 컴퓨터에 연결된 장치들 보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버 식별하고 업데이트하고 또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급 탭이 있는데요. 고급 탭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가상 메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마치 메인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가상 메모리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 보호에서는 어떤 그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전 복원 지점으로 되돌려 놓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원격 탭에서는 원격 지원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에서는 각각의 탭에서 어떤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지 그 내용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설정창의 내용 중에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개인 설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설정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앞서 우리 디스플레이는 장치에 포함이 되었었고요. 디스플레이 설정은 개인 설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설정을 실행하는 것은 여기 시스템의 개인 설정 들어가 주셔도 되는데요. 좀 쉽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여기 앞서 우리가 봤던 디스플레이 설정과 개인 설정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개인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개인 설정 항목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배경과 색, 잠금 화면, 테마, 글꼴, 시작과 작업 표시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배경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배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바탕화면의 배경을 의미합니다. 바탕화면의 배경에 어떤 그림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진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단색이나 슬라이드쇼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사진을 선택해서 그것이 슬라이드쇼로 그 실행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것들 이외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요 맞춤 선택, 이미지를 배경 전체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색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색은 이제 이 배경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대화 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 요소의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잠금 화면이라는 것은 다들 보셨겠지만 우리가 일정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화면을 아예 잠궈버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걸 잠금 화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잠금 화면에 나타나는 배경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윈도우 추천을 사용하지만 개인이 원하는 사진이나 슬라이드쇼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화면 보호기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에는 화면 잠금을 주로 사용하고 화면 보호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지정한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실행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는데요. 오른쪽에 설명을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같은 화면을 오랜 시간 표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좀 어떤 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번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 화면에 변화가 없으면
화면 보호기를 실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테마 기능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테마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배경이라든지 또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룹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테마 설정이 되어 있고요. 테마는 바탕 화면의 배경과 색과 소리, 마우스 커서 이런 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보통은 기본적으로 테마를 제공하는 테마를 사용하실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별도의 테마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테마에 들어가시면 바탕화면 아이콘을 설정할 수 있는 항목도 있는데요. 이런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바탕화면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아이콘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크를 하면 바탕화면에 나타나게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콘 변경을 눌러서 아이콘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마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개인 설정에는 또 글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글꼴은 우리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폰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꼴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새로운 글꼴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설치된 글꼴을 삭제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글꼴 파일의 확장자들 TTF, OTF, FON 이런 여러 가지 확장자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 글꼴을 이 부분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글꼴 추가라고 해서 탐색기에 있는 것을 끌어서 놓으면 설치가 되는데요. 이때는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의 폰트라는 폴더의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접근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가 있거나 또는 뭐 손을 움직이기 어려운 이런 약간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용자들이 윈도우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무엇인지를 우선 아실 필요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 접근성에는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항목들을 뭐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요한 항목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카테고리는 시각,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 청각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또 상호작용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서 디스플레이, 마우스 포인터, 텍스트 커서, 돋보기, 색상 필터, 고대비, 나레이터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고요. 청각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오디오나 선택 자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음성 명령과 키보드와 마우스, 아이 컨트롤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로 시각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어서 주요 항목만 제가 짧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보시면 우선 돋보기는 언제 사용할까요? 돋보기라는 것은 화면에서 항목을 조금 크게 보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화면에서 원하는 영역을 확대해서 크게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고대비 기능도 역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되겠는데요. 고대비를 설정하게 되면 텍스트와 이미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색깔을 아주 심플한 색상으로 변경하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고대비 기능이 되겠고요. 나레이터라는 것은 화면의 내용을 읽어주는 것이죠. 화면의 모든 텍스트를 소리내어서 읽어주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키보드의 기능이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화상 키보드가 있습니다. 화상 키보드라는 것은 키보드가 없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직접 눌러서 타이핑하기가 어려울 때 화면에 입력할 수 있는 화상 키보드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에는 요 세 가지에 대한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고정키와 토글키와 필터키가 되겠습니다. 고정키라는 것은 동시에 두 개의 키를 누르기 어려울 때 우리가 보통 바로가기 키들은 컨트롤 키나 쉬프트 알트 키를 함께 누르게 되는데요. 그 두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기 어려울 때 키를 하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 C라고 하면 컨트롤 키를 고정한 다음에 C만 누르면 복사가 실행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게 고정키가 되겠고요. 토글 키라는 것은 한 번 누를 때 설정, 한 번 누를 때 다시 해제가 되는 것을 토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캡스락, 대문자 키나 넘버락, 숫자 키와 방향 키 전환하는 거, 그 다음 스크롤락은 화면 이동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누를 때 소리가 나도록 지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터 키라는 것은 손이 불편해서 좀 키보드를 누르기가 어려울 때 사용자가 짧게 누르거나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신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윈도우를 쓰기 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챕터 2에 대한 주요 내용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